단어를 많이 외우면 편입을 망합니다. 요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볼까 하는데, 어, 끝까지 꼭 들어주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꼭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어를 많이 외우면 편입을 망합니다. 어떤 학생하고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상담 내용을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상담 일지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A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학생이 있는 거예요.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는데 이제 둘이 친구예요. 둘이 3월달 모의고사 점수가 똑같이 30점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5월달이 됐을 때, 자, A 학생은 5월달에 70점이 나오고, 그리고 B 학생은 5월달에 이제 40점이 오른 거예요. 그쵸? 그래서 B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40점이 오른 거고, 그리고 A 학생 같은 경우에 40점이 오른 거고, B 학생 같은 경우에 10점이 이제 오른 거죠. 그쵸? 그래서 B 학생도 사실은 10점이 오른 거기 때문에 좋아할 일이 이제 맞긴 한데, 근데 똑같은 점수였던 A 학생이 40점이나 올랐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좀 찝찝해요. 물론 친구가 열심히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자기도 열심히 안 한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좀 찝찝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나? 아니면 뭐 저 친구한테 뭐 특별한 무언가가 있나 하면서 이제 궁금한 마음에 이제 친구한테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 A 학생은 자기는 이제 두세 달 동안에 단어 암기만 했다. 진짜 단어만 외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열심히 했더니 뭐 성적이 많이 올랐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B 학생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그럼 나도 단어만 해야겠다. 그럼 나도 성적이 오를 수 있겠다. 라고 결론을 이제 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혼자서 결론을 내고 독해 논리 뒷전으로 하고 문법은 복습 정도만 하고 자습 시간에 모두 다 이제 온전히 단어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죠. 그쵸? 근데 한 두 달 정도 딱 지나고 나면 결과가 어떨까요? 점수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음, A 학생이 단기간에 단어만 공부해서 성적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A 학생은 B 학생보다 애초에, 이 친구는 이제 국어 실력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월등했다거나, 아니면 진짜 머리가 좋았다거나, 어, 아니면 정말, 어, 이제 읽었을 때, 아, 이 글이 무슨 글인지 바로바로 예측이 될 정도로,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친구가 점수가 두 달 만에 40점이, 올랐던 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그런 변수들을 무시를 하고, B 학생은 단지 A 학생이 아, 단어만 많이 외우면 음, 점수가 오를 수가 있겠구나. A 학생이 단어만 외웠더니 점수가 저렇게 올랐겠구나라고 현상적인 그런 표면적으로 딱 드러나는 그런 현상만 딱 보고서 나도 저렇게 해볼까라고 혼자 결론을 이제 내게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B 학생 같은 경우에 자 문장 구조 보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치사구의 이제 어떤 시작과 끝을 0.1초, 1초 만에 파악을 잘 못하는 상태고, 그리고 문장 구조를 잘 못 보는 상태라고 쳐봐요.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의 구분을 0.1초 만에 못하는 상태라면, 그리고 절의 시작과 끝을 잘 모르는 상태라면, 해석하는 능력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단어만 열심히 암기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학생은 진짜 단어만 많이 아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 단어만 많이 알고 해석하는 능력은 없는 그런 단어만 많이 아는 그런 중하위권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B 학생이 진짜 A 학생처럼 7월 달 에라도 70점 정도로 성적을 올릴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구문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음. 어떻게 하시냐면
하루에 조금 어려운 독해 지문 한 두세 지문 정도를 골라서 지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영어 한 줄, 한국말 한 줄 번역을 해보면서 내가 그 오역을 한 게 있다면 그 오역을 고쳐가면서 단어를 찾아가면서 문법 포인트가 나오면 그 문법 포인트를 리마인딩 해가면서 그리고 논리 구조를 파악해 가면서 답의 근거가 나온 문장을 형광펜 쳐가면서 그리고 이 글의 주제를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써가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해 가면서 장인 정신으로 두 지문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게 분석을 하셔야지 점수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를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은 한 중상 정도의 독해 지문이 바로바로 해석이 안 된다. 구조 분석이 바로바로 안 된다.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뭔지 그리고 이디 형태의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그게 과거 분사인지 과거 동사인지 이게 바로 파악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단어 암기만큼 독해 지문을 이용한 구문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해 지문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구문 독해 책을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문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단어만 하는 건 솔직한 얘기로 합격과 무관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단 근데 본인이 독해 실력이 좋다. 나는 문장이 깔끔하게 읽히고 문장의 구조와 글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고 정답률도 한 10개 중에 한 8개 정도는 안정적으로 내가 이제 맞춘다 하는 사람들은 단어에 치중한 공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어를 많이 외우셔도 그러니까 진짜 단어만 하셔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가 아닌 중하위권의 경우라면 문법 3, 단어 3, 독해 2, 논리 2 정도로 설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매일 꾸준하게 구문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잘하고 번역을 잘해야 독해를 잘할 수가 있는데 그 해석 능력이라는 건 절대 단기간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심지어 진짜 중요한 말인데 심지어 단어랑 문법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해석 능력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단어랑 문법을 하면서 구문 분석도 같이 해주셔야지 그래야 해석 능력이 올라가는 것이지 단어랑 문법만 한다고 자동으로 번역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단어만 주구장창 외우게 되면 과목 간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그런 공부 방법들이 바로 옳기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편입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저지르는 그런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나는 구문 분석이나 구조 분석 그다지 잘 못하는데 단어를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구문 분석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역시 단어가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양대학교 2017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첫 번째 문제, 첫 문장부터 해석이 안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 역시 해석하는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구문 분석이었어요. 바로 중하위권 학생이 구문 분석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하지 않고 단어만 공부하면 망한다였어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외우면 편입을 망하지는 않죠, 사실은. 단어를 많이 외우셔야 하는데, 근데, 자, 정확한 말은 단어만 많이 외우면 편입을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문 분석, 구문 공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 자, 하루에 1~2시간 정도 꼭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구문 분석을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서 7월 달에는 그래도 100분이 한 10% 정도씩만 올리시는 그런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